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에 대해 비교 설명해 보세요. 네, 세 가지 협의기구에 대해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일 때 구성해야 합니다. 실시 주기로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하게 됩니다. 근로자 사용자위원회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구성은 동수로 구성이 되고요. 근로자위원은 대표적으로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은 사용자위원회 대표자, 즉 노조위원장, 반대로 말씀드렸군요. 사용자위원이 대표자, 그러니까 보통 공장장이 되겠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있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그러니까 의사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외에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산재 예방 계획에 관한 수립,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관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 대상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실시 주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고요. 협의 내용은 작업 시작 시간, 작업 장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사항, 작업 공정의 조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사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체란 건설공사 도급인이 구성 운영하고요.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운영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통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 그리고 산보위를 각각 별도로 하지 않고 노사협의체를 단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앞선 산보위는 3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인데요. 이 노사협의체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소집을 하면 됩니다. 구성 대상의 경우에는 아까 산보위랑 마찬가지로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 이상일 때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 의결 사항은 산보위 내용과 동일하고 추가로 산재 예방 대피 방법, 작업 시작 시간, 연락 방법 등 안전보건 협의체에 관한 협의 내용과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급인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이 이행해야 되는 예방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회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동점검도 해야 되는데요. 2개월마다 1회 이상씩 실시해야 됩니다. 이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전반에 대해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그 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급인 임직원만 경보 대피 훈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급인도 함께 대피 훈련을 참여해야 됩니다. 뭐 발파 작업이라든지 화재 폭발, 누출, 그리고 뭐 붕괴 지진 이런 것들에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을 공유하고 같이 비상 대피 훈련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 그러니까 도급인의 사업장에 위생시설도 같이 공유하고 이용을 협조해 줘야 합니다. 원청 임직원만 사요장에 써야 된다? 뭐 헬스시설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생시설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0억 이상 건설공사일 때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급인도 그 수급인에 대해서 작업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혼재해서 화재 폭발 위험 발생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에 대해서 작업 시기를 조정하고 내용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하 작업이 일어나지 않게, 상하 작업에서 뭐 화기 작업을 동시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작업 조정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안전보건법상 일반 성면조사와 기관 성면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건축물 해체 철거 시 실시하는 일반 성면조사와 기관 성면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성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는 경우에 소유주나 임차인이 실시해야 됩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천정이나 벽면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성면 포함된 자재, 종류, 위치, 면적 등을 조사해야 됩니다. 반면에 기관 성면조사는 일반 성면조사 대상 중에 다음 규모 이상인 경우에 노동부 지정한 성면조사 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 대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철거 부분 면적도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앞서 첫 번째가 건축물 연면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택 연면적이 있습니다. 주택 연면적의 경우에는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철거 부분도 합계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설비 철거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등을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피의 합이 1루베,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배관, 길게 늘어져 있는 배관 같은 경우에도 보온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면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도 전부 다 기관 성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이프 길이 합이 80m 이상, 보온재로 사용된 철거 부분의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이 이런 곳에 해당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일반 성면 조사의 내용에 더해서 성면의 종류 및 함유량까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성면이라든지 청성면이라든지 이런 종류까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성면 가이드에 보면 1cm, 세제곱센티미터 당 1개 미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으니까요. 그런 코샤 가이드를 잘 참고해서 성면 조사 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7의 안전보건 표지의 분류별 색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에 5가지 분류가 있고 각각의 색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쉽게 안경금지라고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안내금지 표지, 안내표지, 그 다음에 경고표지, 그 다음에 금지표지, 그 다음에 지시표지, 이렇게 안경금지 해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까지 총 5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금지 표지는 출입금지라든지 보행금지, 금연 등 바탕은 흰색이고 기본 모형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지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경고 표지는 인화성 물질 경고, 고온 경고,
낙하물 경고 등이 있는데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시 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안경 착용, 보통 보호구 착용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탕은 파란색이고요.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안내 표지인데요. 안내 표지는 응급구호라든지 녹십자, 비상구, 세안장치 등이 있습니다. 바탕은 흰색이고 기본 모형은 녹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에 더해서 관계자의 출입 금지는 대표적으로 허가 대상 물질,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발암물질 취급 작업장 등 그런 대표적인 표지들이 있는데 보통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용접, 용단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접, 용단 관련해서 특별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기 작업 시 허가서 발행 절차와 작업 전에 안전점검 항목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작업장 내 위험물 및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이고 그 가연물에 대한 방호 조치까지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입니다. 두 번째 때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화재 위험 작업이 있을 때는 주변 가연물, 특히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는 방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KFI 한국소방청의 인증을 받은 그 용접 방화포를 사용하는 등 그런 방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연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별도 보관장에 보관하는 등 화기 작업 주변에 그 가연물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티 비산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처럼 가연물이 부득이하게 그 화기 작업 인근에 있다거나 하면 불티 비산 방지망을 통해서 불티가 가연물로 날아가지 않게 방지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이때 불티 비산 방지망이나 용접 방화포는 한국소방청의 인증을 받은 KFI 인증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폭발한 게 25% 이하로 농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그 폭발한 게 10% 이상이 초과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가스 측정을 다시 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화재 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입니다. 화재 감시의 역할과 소화기 사용법, 비상 대피로의 확보, 그 대피 요령을 실습과 병행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사항입니다. MSDS라든지 개인보호구 착용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서 사내 규정으로 작성하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함 사항으로는 저희가 흔히 관교 작사기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데요.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서 관, 그리고 교육은 교육인데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는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기는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관교 작사기로 외우고 있습니다. 작성 절차로는 작성 및 변경 시 산보위,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가 없고요. 기타 소방, 가스 등 타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KGS에서
주의사항으로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반할 수가 없으며 기타 소방, 가스 등 타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GS에서 말하는 통합적 안전관리 규정이었나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스 안전관리상에 나오는 그런 규정과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7번째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와 진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진단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진단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 세 번째는 보건진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진단은 가장 포괄적인 진단으로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전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발생 원인, 작업 조건 및 방법 평가, 유해 위험 요인 측정 및 분석, 보호구 장비 적정성, 유해 물질 관리 및 MSDS 등 안전과 보건 전반을 진단합니다. 반면에 안전진단은 산재 조사, 그리고 작업 조건 평가, 유해 위험 요인 측정과 함께 안전과 관련된 보호구, 장비, 시설 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단의 경우에는 산재 원인 조사, 유해 위험 측정과 관련돼서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장비, 국소 배기 장치 같은 작업 환경 개선 시설들의 적정성이나 유해 위험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증진 등 보건관리 전반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8번째 문제입니다. 안전보건대장에 각 단계별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8번 문제는 건설 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만 자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년도 산재 예방 실적 평가가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직전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발생률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여야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자격자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안전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고 별도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2명 이상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제외됩니다. 자체 심사 전문가에서는 건설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나 건설안전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공단의 심사 전문 교육을 공단의 심사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자가 1명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10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이란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부위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및 규정, 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부음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 조치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산재 발생 원인 조사 및 분석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기술적 보좌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
보좌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보좌 및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 중지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작업 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중지는 크게 주체마다 나눌 수 있는데요.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체로서 작업 중지가 다르게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업주의 작업 중지 같은 경우에는 산재 발생의 위험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작업 중지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그 위에 원청이 또 관리감독자라든지 현장 소장이 업무 지시를 해도 근로자가 판단하기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피 후에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법규가 개정되면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는 119에 먼저 신고하고 관리감독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즉시 119 보고의 항목이 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발생하거나 대형 재난이 발생했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정가동정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교육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인 교육 4가지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매 반기 12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됩니다. 이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완화되어서 매 반기 12시간 이상으로 그 교육을 들어야 되는 주기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 12시간 이상만 수료를 하면 되고, 그 외에 그 사무직이나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사자가 12시간 이상, 매 반기 12시간 이상 들어야 하지만 판매자나 그 사무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반기별 6시간 이상만 수료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채용시 교육입니다. 채용시 교육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8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초과하고 1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8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되는 것의 절반인 4시간만 수료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8시간, 4시간, 1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있습니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2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서 채용시 교육과 마찬가지로 1시간 이상만 수료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그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별표였나요? 거기에 나오는 그 39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특별교육 대상 작업 39종을 실시할 경우에만 특별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됩니다. 다만 일용직 및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만 수료하면 됩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타워 크레인 신호수 작업은 8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교육을 말씀드렸고, 5번째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는 공통으로 총 4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 지정 기관에 가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을 듣고 수료증을 보통 받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장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산안법상 이사회 승인 대상 사업장 및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승인 대상 사업장과 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 사업장으로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이거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이사회 승인 대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건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및 구성 인원 및 역할, 세 번째, 안전보건 예산 및 시설 현황, 네 번째, 안전보건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입니다. 정리를 하면 경영 방침, 관리 조직 구성 인원, 세 번째 예산, 네 번째 실적 및 계획, 이렇게 4가지를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및 교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사망 만인율이 동종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에 보다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평균 사망 만인율보다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가 1명뿐이었는데 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해서 3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화학적 인자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산재조사표의 작성 내용과 제출 기한,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표 제출과 중대재해 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조사표에는 사업장의 개요, 그리고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기한은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했을 때, 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시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꼭 받아야 되고, 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관할 관서의장에게 전화나 팩스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발생 개요 등
사항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산재 정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네, 산업재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명칭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해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관계 업무에 대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재해 일수라든지 근로손실 일수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면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폭력,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명드렸던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그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안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산안법상 정기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산산이 산직직, 건유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산위 산직직 건유 앞글자를 따서 첫 번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산위 세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산산위 산직직 해서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산산위 산직직 여섯 번째로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건유 해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건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